자, 그래서 보통 커피 농도 측정하는 거는 이시메타하고 굴절계, 리프렉터메타 이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이용을 합니다. 가장 빠르게 나오니까요. 굴절계는 보통 이제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세 개의 회사밖에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VST부터 시작해갖고 아타고 그 다음에 HM 디지털의 이제 기미상궁이라는 이제 제품들이 있는데 이 농도계가 과연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있느냐라고 해갖고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뽑았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뽑아갖고 농도를 측정합니다. 에스프레소를 토탈 해갖고 처음 농도계를 측정해요. 농도를 측정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특정 농도가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두 제품이. 근데 여기에다가 증류수를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면 농도가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계산에 의한 농도, 그 다음에 측정해 있는 농도를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특이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출발점은 비슷해요. 근데 두 번째, 타면서 갭이 생기기 시작해요. 계속. 그러다가 어떤 특정 농도로 가면은 갭이 확 줄어듭니다. 특정 농도가 어딘가 하면은 3%대. 3%대로 가면은 확 줄어요. 그래서 이 농도계가 과연 정확하느냐고 따졌을 적에는 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실험을 잘못했느냐 해갖고 이 실험은 반복할 때마다 계속 비슷한 양상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기준액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들이 증류수도 있고 커피액도 있어요. 그러면은 커피액을 녹였을 적에 특정 농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5% 정도 농도를 보통 만드는데, 그러니까 100ml에 25g을 넣어갖고 어떤 25%의 농도의 어떤 커피 용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증류수를 탑니다. 이게 그 실험을 할 적에 각 퍼센테이지에 맞는 거를 만드는 것보다 기준 용액을 만들어 놓고 물을 타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접근이 더 용이하다고 해갖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25%는 굴절계로는 측정 못합니다. 측정하면 아웃 오브 레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제품 다 정확히 아웃 오브 레인지 측정 못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20% 같이 맞춰갖고 우리가 고농도라는 개념, 중농도라는 개념, 저농도라는 개념 세 개의 구간을 나눠갖고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고농도는 뭐 10%, 12, 14, 16.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은 이 실험을 위해서 기준되는 농도입니다. 증류수를 넣었을 적에 나오는 농도. 테이블로 해갖고 고농도, 중농도, 저농도 세 가지의 어떤 영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측정을 해봤습니다. 농도를. 내가 정확히 2g을 못 넣기 때문에 뭐 2몇 g이 들어가면은 산술 계산에 의해서 농도가 약간씩 바뀌어요. 그래서 19.66%, 그러니까 20% 고농도를 측정했는데 물을 조금 더 넣었는지 19.64%가 나왔어요. 그랬을 적에 굴절계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오차 비율을 했을 적에 오차가 0.40%, 비율로는 한 2%, 15%, 10%. 그 다음에 중농도 그러니까 중농도 8.65, 그 다음에 7.73, 6.98 해갖고 중농도, 저농도는 3% 미만 했을 적에 보면은 고농도하고 저농도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농도에서 차이가 확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저농도에서는 굴절계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피 농도 측정하는 거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에스프레소는 대부분 8에서 10% 정도입니다. 8에서 10% 사이의 어떤 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측정하는 농도에서 갭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커피가 그러니까 에스프레소가 아니고 커피 액이니까는 달리 나올 수 있다라고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어갖고 또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